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조금 전 폐막했습니다. 전남은 15년 만에 종합순위 4위를 달성하며 선전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안전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안전한 체전으로 치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급하게 결성된 동아리팀도 출전했습니다. 이들은 전문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는 열정으로 또 다른 감동을 안겼습니다.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청년과 함께하는 글로벌 파시 항구를 주제로 2023 목포 항구축제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3만여 명의 역대 최대 선수단이 참가한 국민 화합 감동체전으로 치러졌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 남도의 전통의 미를 보여주는 전남 도립국악단의 문화예술 공연이 전국체전의 화려한 폐막을 알렸습니다. 하나된 우리라는 주제로 열린 폐회식은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장면 영상과 종합 시상을 거쳐 마무리됐습니다. 국내 스포츠의 내실을 다지고 넓어진 스포츠 저변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깊은 대회였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에서는 경기도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전남은 매년 중하위권에 머물러 왔지만 15년 만에 종합순위 4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명실상부 역대 최고의 국민 대통합과 감동체전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국체전 개폐회식은 물론 주요 경기가 열렸던 목포시, 박홍률 시장 등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 성공개최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이 체전이 감동체전 성공체전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또 업소 착한 가격을 받는 모든 업소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포는 이제 스포츠 도시로 변신했습니다. 7일 동안 각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땀과 관중들의 응원으로 뜨거웠던 전국체전. MVP는 수영 5관왕을 차지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타 황선우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5관왕을 저 개인 종목 그리고 또 함께하는 단체 종목까지 이렇게 모두 다 금메달을 따내서 정말 뜻깊은 전국체전이 된 것 같아요. 전국체전은 끝났지만 11월 3일부터 목포 등 전남 38개 경기장에서는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 전국체전 기간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당초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안전한 체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윤주 앵커가 전국체전 기간 안전을 책임진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주말 펼쳐진 마라톤 경기. 결승 라인을 통과한 일부 선수들이 지쳐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러자 곧바로 의료팀이 출동해 쓰러진 선수들을 응급처치합니다. 전국체전 기간 발생한 80여 명의 환자가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전북과 광주에서도 119 구급차가 지원을 나와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적정한 병원 의료기관에 환자의 처치에 맞는 적정한 병원을 선정을 해서 빠르게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는 역할을. 목포 종합경기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응급의료 지원반이 상주하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교대로 근무를 했고 전국체전 기간 1,300여 명이 응급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육 경련이라든가 아니면 타박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응급처치 정도 해드리고 있고요. 임시 약국도 경기장마다 운영돼 선수와 관람객들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교통 문제도 큰 정체가 없었습니다. 임시 주차장에서 주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고 각 주민복지센터에서 주 경기장을 오가는 버스들도 관람객들의 안전한 수송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곳곳에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배치됐고 특히 도로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경찰이 함께하며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도로에서 벌어지는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선수들 그 경기에 큰 지장 없이 도로 통제나 그 부분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면서 목포에서 열린 전국체전은 안전체전으로 치러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친목 스포츠 단체인 동아리팀이 출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급하게 꾸려진 팀인데요. 전문 선수가 아니다 보니 상대팀보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즐겁게 경기를 펼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몸을 푸는 선수들 사이로 까무잡잡한 피부의 선수들이 눈에 띕니다. 세팍타크로 여고부 전남 대표팀으로 광양여자고등학교 축구부 소속 학생들입니다. 전국체전을 위해 급하게 구성된 여고부 전남 세팍타크로 대표팀은 경기 시작 전 훈련을 통해 긴장을 풀었습니다. 세팍타크로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경기 중 넘어지기 일쑤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려워서 초반에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많이 즐겨줘서 그냥 살짝 추억 남기로 쌓아진 것 같아요. 전국체전에 참가할 팀이 모자라 급조된 전남 대표팀은 세팍타크로뿐만 아닙니다. 유도 여고부 전남 대표팀은 각 유도관에서 개인적으로 유도를 배우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팀에는 짧게는 6개월 경력의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전문 선수들의 기술을 당해내기 힘들 수밖에 없는 동아리팀 선수들이지만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사뭇 진지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고 이런 큰 대회에 나오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 다른 분들이랑 잡게 된 것도 영광이고 시간적인 여유나 정신적인 여유로 많이 없었을 텐데 잘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록 경기는 패했지만 이들 선수들에게 전국체전 참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3 목포 항구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목포 항구축제는 청년과 함께하는 글로벌 파시 항구를 주제로 목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글로벌 파시를 연출하고 목포 항구 바닷길, 미디어 아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개막 축하 공연으로 목포 MBC 난영가요제가 열리고 항구축제의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폐막 축하 공연으로 바다 콘서트가 열립니다. 장흥군은 최근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 위치를 현재 청사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는 7개 후보지 가운데 주민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 위치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 청사는 지난 1977년 준공됐으며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방안 등은 모두 빠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먼저 지적했습니다.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의 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으로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지방 국립대 병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 등은 빠졌습니다. 의료계와의 협의에 대한 우려 등에도 정부의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해온 지역 정치권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설 요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증원 수를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와서 저는 아직도 전남권 의대 신설의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는 확인됐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확대 규모 등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 그리고 지역의 수건 사업인 의대 신설 역시 결국 총선용 카드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 속에 지역민들의 애만 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무안에서 도시가스 매설 공사를 하다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마을 1200세대에 7시간 넘게 물 공급이 끊겼는데 주민들에겐 단수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무안 1호읍각 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메인 관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 구간은 4.5km,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오전 중장비를 이용해 땅을 파다 땅속에 묻혀있던 상수도관을 건드려 균열이 생겼습니다. 임시 배관을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가 취해졌지만 하루 뒤 이번에는 상수도관 다른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작업물 중에 여기서 빠져버리는 걸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의심스럽구나.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근 마을 1200세대의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저녁 시간대 단수가 되면서 주민과 상인들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식사는 지금 빵 먹었어요. 이도 그 물 산 것 같고 했다니까요. 저 사온 물 갖고 이는 닦아야 되니까. 설거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일단 뭐 음식할 수 있는 생수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끊어진 거잖아요. 뭐 애고가 있었으면 물을 좀 받아놨거나 뭐 어떻게 했을 건데. 무안군은 마을 방송을 하고 단수 관련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미리서 알려줘야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는데 물 하나도 받아놓지 않고 갑자기 물이 안 나오니까 그게 좀 불편했죠. 자치단체의 미흡한 대응에 주민들은 물 공급이 재개되기까지 7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설거지도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2021년 전남의 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사건의 압수수색 청구와 발부 사실을 사건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1,300여만 원을 받아 동료와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군수와 친분을 이용해 군 발주 사업을 수주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 브로커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브로커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 발주 마을방송시설 사업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에게 10억 1,840만 원을 받아 8억 5,76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전남 우주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토론이 잠시 후 생방송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한 축이 된 전남의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해 봅니다. 김종갑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 최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소장, 박설현 조선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출연하는 오늘 토론은 광주,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순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남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는 Y마트와 1,000억 원 상당의 전남 농축수산물 구매 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창대 F&B 등과도 2,300만 달러의 수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농협, 경제지주 등 6개 사와도 2천억 원 상당의 전남 원예 농산물 구매 약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월 문화의 달과 10월 20일에 문화의 날을 맞아 신안군 자은도를 방문합니다. 유 장관은 2021년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을 둘러보고 20일에 문화의 달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문화 대상의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올해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리는 내일부터 22일까지 자원도 뮤지엄 파크 특설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매일 오후 6시 피아노 공연이 열립니다.